CBS 아나운서 김재훈이라고 합니다. 가족의 사전적 정의는 부부를 중심으로 혼인 또는 혈연으로 맺어진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입니다. 하지만 최근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짐에 따라 가족의 정의 또한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여성가족부는 지난 4월 제4차 건강가족 기본계획을 통해 가족의 개념을 확대하고 이에 맞는 제도도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2014년 발의가 무산되었던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떠오르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윤채 기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기자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혼자는 외롭고 결혼은 부담스러운 당신에게 생활동반자법 기사를 작성한 충북대 신문 정윤채 기자입니다. 우선 생활동반자법을 잘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 이 법안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생활동반자법이란 혈연이나 혼인으로 이뤄진 민법상 가족이 아닌 두 성인이 합의하에 서로 함께 돌보며 살겠다는 생활동반자 관계를 맺고 이를 국가에 등록하면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사회복지 혜택이나 법적 권리를 국가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별히 생활동반자법에 관련된 기사를 쓰게 되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생활동반자법 논의가 처음 시작되던 때부터 이렇게 보수적인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법이 논의될 수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심을 두고 있었는데 늘 논의에만 그치고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아쉬웠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의미 있는 움직임들이 보이기 시작해서 그렇다면 대학생들은, 우리 학생들은 이 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궁금증이 들어서 기사를 작성하게 됐습니다. 기사를 읽어보니까 해외 사례 중에 프랑스의 팍스와 스웨덴의 삼보가 생활동반자법과 굉장히 유사한 법안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두 법안에 대해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팍스는 미혼 커플이 결혼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결혼 대안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혼 부부와 비슷한 세금 및 보호자 혜택을 누리면서도 재산 분할과 이별 면에서는 결혼보다 그 부담이 가볍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정착 초기에는 동성 커플의 권리 보장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현재는 동성 커플은 물론 결혼보다 간소한 결합 방식을 원하는 젊은 이성 커플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 삼보는 성격 자체는 팍스와 비슷하지만 재산이나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없다는 게 차이점이고요. 공통점은 팍스와 삼보 모두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관계 종료를 원해도 계약을 종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스웨덴의 젊은 커플 중에서는 결혼한 커플보다 삼보 관계로 이제 가족을 꾸린 커플들이 더 많을 정도로 호응도가 높고 긍정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국가 차원의 다양한 문제들을 겪고 있잖아요. 생활동반자법이 발의된다면 오히려 이런 결혼 장려 정책에 방해가 되는 등 출산율 높이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인터뷰했던 황두영 작가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다양한 결혼 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결혼 출산율 매해 바닥이고 있고요. 만약에 정책의 유효성을 평가하는 수단이 출산율 저하라면 현행 정책은 이미 문제가 있다는 게 명확하게 입증된 게 아닐까 싶고요. 또 생활동반자법이 정말 출산율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라면 비슷한 제도를 운영 중인 스웨덴과 프랑스가 우리나라보다 출산율이 낮아야 마땅할 텐데 두 나라 모두 그 많은 유럽 국가 중에서도 다 출산율 높이로 유명한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비혼 가구 급증과 저출산 심화의 근본적인 원인은 현재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필수 생애주기로 받아들이지 않는 첫 세대라는 점과 출산과 육아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정도로 지금 삶이 팍팍하기 때문인데 출산율에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법을 통해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행복을 포기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기사를 작성하시면서 느꼈던 점이 있으신가요? 기사 마무리에도 언급한 부분이지만 기사를 쓰는 내내 이제 가족이란 대체 뭘까라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들더라고요. 남보다도 더 못한 사이인데 피가 섞였다는 이유만으로 가족이라 이름 붙여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서로를 가족이라 여기고 가족처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시대가 바뀌면서 가족의 형태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는 건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고 또 법이라는 게, 제도라는 게 결국은 그 법 아래 살아가는 국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생활동반자법은 논의될 가치가 충분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생활동반자법이 아니더라도 세상의 모든 가족이 차별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법이 제정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혼자는 외롭고 결혼은 부담스러운 당신에게 생활 동반자법에 대해 더 많은 내용을 보고 싶으시다면 충북대 신문 홈페이지 특집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기자초대석 유익하셨나요? 다음에도 더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사와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CUBS 아나운서 김재훈, 국자신문사 정윤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